흰색 상의를 입은 여성이 팔을 들어 올립니다. 팔 안쪽 군데군데 시커멓게 멍이 들어 있습니다. 이어 카메라를 향해 보여주는 손등과 정강이도 멍들어 있습니다. 이 여성 대만 국적의 유튜버인데 최근 홍대에서 모르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유튜버를 때린 가해 남성의 국적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폭행 가해자가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이라는 언론 공지를 냈습니다. 그러자 유튜버는 소셜미디어에 남성은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고 한국 신분증도 가지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약 7시간 만에 폭행 사건 가해자는 한국 남성이라고 바로잡았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 하나를 혼동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대만 유튜버가 한국인 남성과 실랑이를 벌인 건 지난 14일 새벽 5시 34분쯤이었습니다. 당시 한 한국 남성과 실랑이를 벌이다 서로를 폭행했고 처벌 의사가 없어 현장에서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15일 새벽 5시 27분쯤 또 다른 대만 여성이 중국인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이 벌어진 장소도 걸어서 2분 남짓한 거리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유튜버에게 가해 남성의 국적을 혼동한 것에 대해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이게 두 개가 담당 부서가 다르니까 이쪽에서 말하는 건데 이게 이제 와전이 되고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좀 많이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대만 여성을 폭행한 중국인 남성에 대해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예, 어제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 하나로 한국과 대만 두 나라가 지금 떠들썩합니다. 이 대만에 사는 사방 가족분께서도 여기 지금 난리가 났어요 하면서 현지 분위기를 전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사건이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 해당 사건 지난 주말 서울 홍대에서 발생했습니다. 예, 구독자 46만 명을 보유하고 있는 대만인 유튜버가 어제 홍대에서 한국인 남성이 저지른 폭력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논란이 시작됐는데요. 이 유튜버에 따르면 지난 14일에 일요일 새벽 서울 홍대 거리에서 친구 2명과 걷고 있었는데 2명의 한국인 남성들이 성적인 제안을 해왔고 이를 거절하자 폭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팔과 다리, 몸에 멍이 든 모습을 함께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이 대만 현지 매체에서도 보도가 되는 등 논란이 커졌고 결국 대만 당국이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만 외교부는 주한 대만 대표부가 한국 경찰과 접촉해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요청을 했으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 대표부에 한국관광공사와 서울시 측과 즉각 협의해 자국민의 안전한 여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방금 보신 것처럼 대만 외교부까지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 홍대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해당 유튜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我在弘大遇到男生来搭讪我跟我朋友，结果我们拒绝之后遭受到暴力的一件事情，时不时会摸我朋友啊，可能摸他头啊，摸他脸啊，勾着他的背啊，然后说什么我可以送你回家之类的。我旁边那个男的也会就是时不时勾一下我的背啊，摸一下我的腰啊之类的这样。那我现在先给大家看我现在身上的伤。首先我这边呢，全部都是OK的状态。 야, 이거 뭐 폭행만 있었던 게 아니라 성추행에 희롱에 별짓을 다 했는데요. 네, 이 유튜버가 한국에 8년째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처음 겪었다고 말했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남겼습니다만 그 이유가 손가락 골절을 당했다. 타자를 칠 수가 없어서 영상으로 설명한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당시 홍대 거리에서 친구 2명과 함께 있었습니다. 유튜버가. 그런데 남성 2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옆에 있던 친구의 머리와 얼굴을 만지면서 집에 데려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귀찮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남성이 바로 이 유튜버의 허리를 만져서 유튜버가 싫다고 했고 이게 거절을 확실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같이 하룻밤 보내자 뭐 이런 성적인 어떤 이야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유튜버와 친구는 명확하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만지지 말아라. 우리 아무 관계 아니지 않느냐. 그냥 가라. 라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이 남성들이 추궁거렸고요. 그러자 결국 끝까지 거절을 하니까 한 남성이 이 여성들에게 손가락 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유튜버가 참지 못하고 욕설을 했고요. 그러자 남성이 폭력을 행사했어요. 뺨을 친 겁니다. 결국은 말다툼이 몸싸움까지 이제 이어졌고요. 몸싸움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아까 영상 그리고 또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팔과 다리 여러 곳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에 빨리 신고해야죠. 네, 유튜버가 그때 거리에 사람도 많았고 내가 끝까지 한번 가본다라는 마음에 도망치지를 않았대요. 그런데 그때 또 다른 한국 남성들 3명이 와서 신고해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해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폭행한 남자가 이 3명한테 신고하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 유튜버가 한국 사람이 아닌 걸 알고 결국에는 이제 신고를 안 해줬대요. 그래서 아이고. 결국에는 이제 스스로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가해자들과 이 여성한테 물어보는데 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도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때린 걸 누가 증명할 수 있냐. 한국에서는 이런 일 흔하다. 그만 울고 집에 가서 쉬어라 라고 얘기를 했고 CCTV 확인도 없이 가해자들을 귀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오늘 뭐를 밝혔냐면요. 그 폭행 가해자들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폭행 가해자가 중국인이다. 이렇게 중국인이 얘기를 대만인을 때렸다. 네, 중국인이 대만인을 때린 것이다. 그리고 그 바로 귀가시킨 것도 아니고 관할 지구대에서 신고를 접수하고 이미 동행했다가 그들이 귀가하겠다고 얘기해서 귀가 조치한 거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인을 한국인으로 착각했다 그래서 이 여성의 댓글에는 이제 비난 여론이 빗발칩니다. 그렇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대만 유튜버는 분명 한국 남자한테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경찰이 중국 국적 남성의 가해자다. 가해자가 중국 국적이다 했더니 너 왜 중국인한테 맞은 걸 한국 남자라고 해? 하면서 막 이 유튜버가 오히려 이 비난 댓글을 받은 겁니다. 자, 하지만 이 대만인 유튜버 그럴 리가 없다라면서 또 반박을 합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한국인 맞다니까. 자, 영상을 자세히 보면 말이죠. 이 유튜버가 중간중간 한국말을 내뱉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但那时候我就已经说了，我们就是不认识的状态，所以就是请不要再打扰我们了。Hi Swiss 没有，他们都会吧。然后后来他就打了我巴掌这样，但是其实那个巴掌也不是说很大力那种，他就是这样摸着我的脸这样打了一巴掌这样，所以我就跟他说 No Hi Swiss 没有，他们都得了吧。他后来又打了我一巴掌这样，然后后来他的朋友是有把我们拉开的，然后我们在拉扯的中间可能就是有很多身体的接触啊，所以我可能才会有这么多伤口之类的。 박 변호사님. 네, 이 대만 유튜버 지금 한국말 잘합니다. 잘하네요. 8년간 거주를 했기 때문에 이 중국인으로 밝혀졌다 그 얘기 댓글에 말도 안 된다. 자기가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말을 되게 잘했다. 당연히 한국인이다. 만약에 중국인이라면 한국말을 정말 잘하는 중국인 또 이게 중국어는 이렇게 왔다 샤샤샤 이게 있는데 예. 그런 어떤 높낮이가 없는 언어를 쓰는 중국인이 말이 안 된다라고 하고 한국인 신분증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었다면 중국말로 싸우지 뭐 왜 한국말로 싸우냐라고 얘기하면서 그것도 만약에 그러네요. 그렇죠. 한국에 또 한국말로 싸웁니까? 예. 미국에서 우리가 한국말로 싸우죠. 예. 그거 마찬가지로 만약에 중국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모든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라고 하고 또 지금 오늘 매체 인터뷰를 했는데 친구랑 중국어하고 얘기를 하면서 욕 같은 얘기를 좀 했는데 그 가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로 네. 친구랑 저 인간 이상해 막 이렇게 욕을 했는데 못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들었다. 예. 중국말을. 자, 경찰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분명 폭행 가해자가 중국 국적이다. 그런데 유튜버는 한국인이다. 이렇게 계속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일이 상당히 꼬여버렸습니다. 어떻게요? 예, 경찰이 처음에는 중국 국적 20대 남성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공식적으로.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라고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건일 수도 있겠는데요.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오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 사건 가해자는 중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이다. 라고 입장을
번복했고요. 헉. 네, 그러면서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있었는지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참 이런 우연이 있나 싶기도 한데요. 이 사건 벌어진 게 14일이잖아요. 또 다음 날인 몇 시간 지나지 않은 15일 새벽에도 또 다른 대만인 유튜버가 여성 유튜버가 폭행을 당했는데 그 사건 피해자인 대만인 유튜버와 이 사건의 대만인 유튜버가 이름이 같다는 거예요. 와, 이름이 세상에. 같아요. 그런 네. 확률은 도대체 몇 프로나 될까요? 네, 아니 대만인 여성 게다가 유튜버 이름도 같고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시간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 두 사건을 헷갈려서 가해자를 중국인 남성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보니까 아닌 거죠. 그래서 한국인이 가해자다라고 정정을 하면서 혼선이 생겼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완전히 수습되겠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걱정스럽고요. 또 법적인 부분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라 쌍방 폭행이었다. 그리고 쌍방 폭행의 경우에 서로 저 처벌을 안 하지 않습니다.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 이건 반의사불벌죄니까 그냥 서로 그냥 끝나는 현장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 사건도 그렇게 됐다라고 밝혔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피해를 입은 여성 유튜버가 그날 바로 저도 처벌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오늘 경찰 조사 후에 비로소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동일할지 몰라도 그 시점과 시기에 따라서는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바로 종결된 게 아니라면 수사를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생각보다 복잡하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번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유튜버에 대한 가해자는 한국인 남성인 게 경찰의 어떤 지금 수정된 의견으로 확인이 된 건데 뭐가 됐든 중국인 남성에 의한 대만 여성 폭행 사건도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건 맞는 겁니다. 자, 교수님. 네. 이 유튜버는 어떻게 보면 경찰의 잘못된 발표로 네. 안 먹어도 될 욕을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폭행도 당했는데 너무 많은 악플 비난 여론도 감당해야 됐고 굉장히 감정적으로도 혼란할 것 같아요. 이 유튜버가 맨 처음에 나는 한국이 좋아서 8년째 한국에 있고 한국의 문화를 전달하는 유튜버다. 그리고 남자친구도 한국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남성들을 비난할 생각도 없다. 한국이란 나라를 욕하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못됐고 여자들이 좀 조심하되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 한국 친구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다음에 경찰의 이제 중국인 발표로 인해서 비난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달렸대요. 그리고 영상 수정하고 사과해라 이런 요구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7시간 만에 다시 또 뒤집히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너무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렇게 또 한국인들이 달고 있다니까 좀 혼란스러운데요. 어쨌든 경찰의 실수가 있었던 거는 또 확실한 것 같고 지금이라도 그 가해자 한국 남성 정확하게 좀 수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019년에도 홍대에서 한국 남성이 일본 여성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죠. 징역 1년 받았습니다.